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첫 거래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6월, 일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소식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이번 주말부터 있을 아스코인데 여기서 리버의 좋은 효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주가로 화답을 해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양 남성화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최악의 경우는 중요한 건 이 아스코가 리보의 끝이 아닌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 아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디딤발 역할은 충분히 할 걸로 보여지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차분히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죠. 2022년 6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화요일 대비 1.21% 하락한 44,9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행히 전반적으로 이 지지 라인은 일단 형성해 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보시면 5선도 터치를 한번 해줬고 거래 없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조금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B뿐만 아니라요. LB 관련주 모두 오늘 LB와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설픈 음봉이 나왔다라고 했다면 뭐랄까 좀 질질질질 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 그건 막아낸 모습이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하루 정도 이렇게 더 쉬어준다면 그리고 거래 없이 하루 더 쉬어준다면 단기간에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단기간에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반격 준비도 마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부터 아스코가 열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일단 휴장이고 화요일에 이제 또 휘날레를 발표를 한다면 LB가 리보로요, 선양 남성함으로요 한번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LB는 워낙 대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노터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면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거래가 잘 안 보여요. 최소 거래량으로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도 만약에 노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계좌는 마이너스가 엄청 심하실 건데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주식이 입고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일단 노터스도 최고의 경우는 내일도 거래 없이 오늘처럼 거래 없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 최고의 경우이고 근데 만약 내일 상한가가 풀린다면 그래서 대량 거래가 나온다면 일단 무조건 상한가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데 요거 차트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점상으로 가다가 그 다음날은 더 거래 없이 점상으로 가다가 얘는 또 그 다음날은 거래가 또 많이 늘었어요. 약 4배 거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상은 유지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상한가.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상한가가 풀렸어요. 근데 얘는 점상 가다가 무조건 점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대량 거래 터져도 상관없이 무조건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지 먹고 그 다음 슈퍼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슈퍼 거래량 나온 다음에 또 점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요런 거 봤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는 거. 그러면 요런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런 길이만큼 얘도 이렇게 잠시 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30% 가도 폭이 안 커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격이 높잖아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30% 가면은 이 폭이랑 같아요. 그래서 두 번만 상한가를 가도 이 길이는 비슷해져요.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만 보시면 요런 이렇게 급하게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만약에라도 내일 또 노터스가 거래 없이 상한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만약에 풀려더라도 결국 마감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노터스 상승 배경에 대해서 뉴스가 나는데 일단 첫 번째, 권리락으로 인한 착시 현상. 무중히 그래요. 착시 현상 싸 보이잖아요. 싸 보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상한가를 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 해외 사업, 그리고 동물 헬스케어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면 노터스는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를 점상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권리락 이후 착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노터스 같은 경우는 LB로부터 유동성을 확보를 했죠. 그 돈으로 첫 번째 해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동물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배경이 된 건데, 시장에서도 노터스의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상 수탁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건 정도로 수행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1위고요. LB가 노터스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중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까지, 그래서 반려동물 종합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터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후문에 의하면 사실 막판에 LB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가 해외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 특히 중국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렇게 후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더 LB보다 더 큰 바이오 기업이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요거 때문에, 중국 사업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추측도 해봤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터스 해외 사업에는 LB그룹의 해외 자회사 등의 네트워크도 활용될 것, 뭐 이렇게 예측이 돼서 최근 노터스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L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생은 보시면 살짝 한 단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타 LB 관련주보다는 수급은 살짝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L생 이제 BW 공모를 하죠.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11,925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약 12,0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5,000원. 약 주당 3,000원 정도 이익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여기 CB를 발행을 했잖아요. 450억. 그때 전환 가액이 약 17,000원이 살짝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근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L생 BW 예정가가 11,925원이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G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G가 노터스 제외하고는, LB 관련주 중에서 노터스 제외하고는 LG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2의 노터스가 되지 않겠느냐. 제2의 노터스라 함은 LG가 그 다음 타자로 무상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리보가 출시가 된다면 리보의 생산기지 역할 플러스 무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최근 LG가 사실 LB 관련주 중에서 노터스 다음으로 좀 좋았는데요. 일단 LG 같은 경우도 내일 경고가 해제가 되어서 주의가 되고요. 대신 다시 재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재지정 여부는 6월 3일부터 기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 특정일, T일이 이제 6월 7일인데 최종일은 6월 17일까지고요. 요 기간에 요거 5월 18일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 6월 2일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 T-2일보다 종가가 40% 상승하는 경우, 요거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이 투자 경고 재지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제가 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지섭 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고 우리가 강력히 의심했던 소지섭 씨가, 그 소지섭 씨가 맞네요. 이렇게 정식적으로 기사화 됐는데, 그 사실 한때 백신으로 우리 LB가 좋았을 때 막 우리가 막 들떠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광고도 한 편 찍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뭐 나랑 뽀뽀할래, 나랑 백신 맞을래라는 대도 않는 그런, 기억해 보면 그렇게 말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거 한번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살펴보는 이유가 사실 여타 종목 같은 경우는 연예인빨이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투자를 하면은
왕왕 주가가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글쎄 LB는 좀 잘 통하지가 않네요. 일단 하나씩 보면서 또 한번 보죠. LB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가운데 배우 소지섭 씨도 10억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소지섭 씨는 이번에 식업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LB그룹 계열사에 꾸준히 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넥사 때부터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LB 관계자는 조달 자금 400억 원으로 주로 운용 자금을 위해 쓸 예정이며 일부는 A생의 BW 취득 자금을 위해 활용할 계획. 그래서 사실 5월 31일 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얘기를 안 했죠. 왜 운영 자금이 400억까지 필요를 할까? 뭐 그중에 일단 A생 BW 자금 들어가고 회사가 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구태여 또 이번에도 400억 원을 적지가 않은 돈인데 구하는 목적이 뭘까 사실은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뭐 100% 완벽하게 저희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요거 BW 취득 자금이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LB가 발행할 BW 인수자 명단에 배우 소지섭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지섭 씨 같은 경우는 10억 규모의 LB BW를 취득할 예정인데 뭐 BW는 우리가 공부를 꽤 많이 했으니까 어느 원리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우리 소지섭 씨가 LB 계열에 투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 넥사를 시작으로 했었죠. 그때 당시에 5억이요. 그리고 엘테라에도 들어왔고 노터스에도 투자를 하셨네요. 여기는 뭐 엘테라랑 노터스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튼 LB 관련주에 꾸준히 투자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넥사에 5억 원. 근데 만약에 넥사 주식이 사실 3만 원까지 갔었죠? 만약 주가가 뭐 요렇게라도 유지가 된다면 꽤 큰 투자 수익을 얻었을 텐데 뭐 이 당시 때부터 해서 쭉 많이 하락을 해서 뭐 지금 당장은 넥사에 투자해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소지섭 씨를 포함해서 엔터 관련 많은 관계자들이 오래전부터 LB그룹 계열사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아름아름 소개를 통해서 투자를 좀 진행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 소지섭 씨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요. 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LB를 투자를 했던 걸로 나타나는데 뭐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손실만 보고 팔았죠? 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래서 LB는 여기도 썼지만 정치인 테마도 안 먹히고요. 그래서 연예인 테마가 사실 잘 먹히는 편이긴 해요. 이 파미셀도 예전 거를 보시면 제 기억에 아마 이 당시 때 아니면 이 당시 때 건데 이 당시 때 아마 태진아 씨, 견미리 씨 요거 같이 요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기 이 당시 때 아마 견미리 씨 남편이 이거 같이 인수를 해서 더 많이 오른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 당시 때 뭐 1,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13,000원 갔으면 10배 이상 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가벼운 주식 같으면 연예인빨이 이렇게 좀 붙긴 붙습니다만 LB는 연예인 테마 특히 잘 붙지가 않네요. 하물며 사실 정치인 테마도 안 붙고 연예인 테마도 안 붙고 LB는 대통령도 방문했는데도 이런 테마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LB는 본질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로 한번 승부를 봤으면 좋겠고 특히 자신의 가치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번 6월달에 첫 번째 기회가 한번 오는 거죠. 다음 주에 아스코 그걸 시작으로 해서 본인의 가치를 좀 키워나가길 바라겠고요. 그 장동건 씨도 예전에 셀트로 재미를 꽤 봤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셀트 광고도 찍었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을 사실 장동건 씨가 광고를 찍으면서 더 많이 알려줬고 그 당시 때인데 또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대중한테 많이 인식이 됐는데 소지섭 씨도 장동건 씨처럼 잘 되었음 하고요. 또 잘 돼서 또 LB 광고도 한번 찍고 일단 뭐 아쉽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원했던 백신 광고는 못 찍었지만 LB 광고도 세상을 밝게 만드는 LB 광고도 좀 찍어주길 그래서 이제 우리 주주도 잘 되었음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B가 400억 규모 CBBW를 발행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L생이 에임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재무 건정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 살펴보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LB는 항암 사업부, 그리고 좀 전에도 백신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사업부, 요 두 개로 좀 구분을 제 임의대로 했었어요. 근데 제 임의대로 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막 정의를 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항암 사업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사업부, 그 와중에 유통, 백신, 그리고 여타 코로나 부수 사업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기 회사에서는 위드 코로나 사업부 대신 의료기기 사업이라고 하네요. 여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그룹이 M&A 매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 첫 번째 재무 건전성 강화, 그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결국 다 아시는 겁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는 리보,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라인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 나오면은 가치가 폭발할 걸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당장 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4년에 한 번씩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다면,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 한들 요거를 못 맞추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한 거, 얘를 강화를 하니까 중장기 성장 동력이 더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R&D 지출이 많은 계열사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더해서 재무 건전성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LB도 그랬고요. FA를 인수를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보강을 해서 여기 4년 연속 영업 적자 리스크를 이제 사전 차단한 건데, L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또 나오지만 L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건데요. LB 같은 경우는 최근 이사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종속회사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를 L테라에 33억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L테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교모세포종, 그리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안구 건조증인데 성장성만 좋은 거잖아요. 얘가 바로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L테라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한 가장 큰 목적은 백신 유통 사업이었죠. 근데 이렇게 유통 사업이 수주가 없다 보니까 비중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이미 3상을 만료를 했고 품목 허가를 추진 중이지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와중에 중간 다리 역할로 얘네가 일회용 주사기, 필터 주사기, 얘네가 수익 구조 개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룹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1일 날 살펴보셨지만 L생 같은 경우도 에임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진단 키트에 플라스틱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매출이 약 1,700억 정도였는데 올 1분기만 거의 970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현재 달성을 했어요. 1분기에만. 그래서 얘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L생은 장기적으로 리보세라닙, 그리고 반려동물 항암제가 이제 성장 동력인데, 단기간에 또 돈이 안 도니까 재무적 안전성,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얘가 확보가 돼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임을 인수를 한 거고, LB도 잘 아시다시피 FA를 인수를 해서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 때문에 마음 놓고 성장 동력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FA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서 풀려났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거고, 결국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첫 번째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사실 위드 코로나 사업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료기기 사업 내지는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HB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번 주 마지막인데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볼지, 아니면 곧장 다음 주 화요일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지 살짝 기대가 되는데, 여튼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